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해볼 뻘소리는 감정이 켜지면 인생이 힘들어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부분 보고 싶으시면 타임라인 건너뛰기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올라왔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다시 21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삼각 수렴으로 보면은 마치 상승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차트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차트의 움직임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방향이 나오면은 그쪽에 쏠림이 나와서 그쪽으로 강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쏠림이 더해져서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TQQQ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격이 76.685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77.7달러까지는 오르지 못해서 매도는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촬영하는 지금도 거의 이 수준으로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78만원이고요. 매도된 거 없으니까 변화 없고, 3차 매수는 63.08달러로 지정가 매수하겠다고 써놓긴 했는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오늘 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물론 그런 예측 자체도 무의미하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QLD는 반등을 했으니까요. 21선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기본 매수 한 주만 체결이 돼서 지금 65주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2에서 47로 올랐고 공포에서 중립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감정이 켜지면 인생이 꺼진다. 다른 말로 인생이 힘들어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됐냐면은 저는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한 명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치우는 거는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면 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아내랑 관련된 생활 습관 차이겠죠.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만약에 제가 바닥에 뭔가를 어질렀어요. 아니면은 식탁에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안 치운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는 관대하지만 남한테는 조금 깐깐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질렀다고 해도 아내가 어지르면은 뭔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를 그냥 놔두고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신경이 쓰이니까 일단 정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약간 욕 가까운 거를 하면서 아니면 적어도 투덜투덜 대면서 치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뭘 깨달았냐? 아니 어차피 내가 이 어지러진 거를 치울 건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치우는 거랑 이거를 수달대면서 치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팍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아니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할 거면은 그 투덜투덜 돼요.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할 거라면은 왜 굳이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을 받아들여야 되죠? 이 예시가 바로 안 와닿을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직장 상사가 있을 테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막장이 아니고서야 당장 다음 달에 퇴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일단은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상사의 말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죠? 어차피 해야 돼요. 그리고 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엄청 투덜투덜 대면서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시랑 똑같이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할 거면은 투덜투덜 해도 된다고요. 근데 할 거라면은 왜 굳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냐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예시로만 말씀드리면은 설득이 되지 않을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왜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자녀가 길을 건너다가 옆쪽에서 차가 한 대 빵 하고 옵니다. 근데 아이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바로 감정적으로 위급함, 다급함을 느끼고
생각할 틈이 없이 바로 행동에 옮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차가 오는 거리를 계산하고 아이가 걸어가는 속도를 보고 나랑 아이의 거리를 재가지고 아 내가 지금 아이를 위해 뛰어들었을 때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뛰어들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나랑 애랑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차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가서 차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아니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은 나까지 다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는 우리의 몸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행동에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한 학자가 니코 프리다라는 분인데 이런 거죠. 감정은 유기체는 이제 우리가 생물들, 유기체가 환경의 변화에 즉각 반응하여 멀어지거나, 그러니까 호랑이를 봤을 때 떨어지는 거, 아니면 다가가거나, 뭐 새를 봤을 때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호랑이가 아이를 덮치려고 했을 때 싸우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무기랑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고 뇌과학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보다 감정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왜냐?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대뇌 피질, 우리의 뇌를 감싸고 있는, 이게 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대뇌 피질에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편도체, 다른 말로는 도마뱀의 뇌라고도 불리는 어떤 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본능적인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구역인데, 감정이 들면은 바로 여기서 명령을 내린다 그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바로 짧게. 거리가 이거 조금 그렇지만 거리가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행동할 수 있게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그냥 감정만 느낀다고 하면은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냥 슬프고 기쁘고만 느낀다고 하면은 굳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듦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한테 도망가도 그 두려운 감정이 없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 감정을 분노로 바꿔가지고 대응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감정이 든다는 말은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동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선택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피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할 거면은 그냥 감정을 느끼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를 할 거라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회사에서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지 않고 수행해야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야 한다고 하면은 감정은 조금 내려놓고 그냥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